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이니.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가열차게 울어대는 그 매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매미가 우는 것만큼 정열을 다 바쳐서 산다면 세상에 못 해낼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미 소리의 뜨거운 여름도 이제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 첫 곡은 마음의 병을 낫게 해주는 편안한 음악으로 선곡해 봤습니다. 마음의 행로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마치 첼리스트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첼로 연주를 하게 되네요. 막 띠리리리리리라라라라. 왜 어떤 선율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곡들이 안정감을 주고 참 편안해지죠. 저절로 흥얼거려지고 처음 듣는 곡인데 본래 알았던 것처럼. 이 음악 마음의 행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첼로 곡이 여름에 사실 좀 묵직하면은 덥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악기인데 피아노와 같이 어우러지면은 이렇게 저 높은 곳에서 막 폭포가 그냥 쫙 떨어지면 밑에 그냥 웅덩이가 깊은 물이 되잖아요. 그 폭포가 그냥 쫙 떨어져서 깊은 물이 되는 거기가 그게 첼로 소리라고 떠올리시고 이 폭포에 방울들이 떨어져 내리는 걸 피아노다 생각하면 폭포 한 폭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음악 소리가 될 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길에 서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혹은 백화점 뭐 어디든 대중이 있는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지갑이 경찰이나 낯선 사람들이 그 지갑을 발견해서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외국의 한 유명한 출판사가 16개 나라의 도시를 선정해서 실제 실험을 해봤대요. 지갑 속에 이제 명함도 넣고 휴대폰 전화번호도 넣고 현금 $50를 넣고 일부러 지갑을 흘리는 거죠. 그 지갑이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횟수율을 관찰한 거예요.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근데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인 나라가 여러분 생각이 어디일 것 같아요? 어쩌면 상상도 하지 못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였다 그래요. 북유럽 쪽에. 핀란드의 헬싱키인데 12개의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잃어버렸는데 11개의 지갑이 되돌아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위는 가난한 도시 인도의 뭄바이였다고 합니다. 이 뭄바이에서도 12개의 지갑을 흘렸는데 잃어버렸는데 9개의 지갑이 돌아왔답니다. 사실 인도에서 9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갸웃거려지기도 해요. 그 복잡하고 막 소도 소떼 가지요, 말떼가 가지요, 뭐 그냥 릭샤 왈라들 가지요, 뭐 버스 가지, 택시 가지. 여기는 그 차선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 신호등 지킬 이유도 별로 없고 그냥 누가 가거나 말거나 사람과 동물과 짐승 오리떼는 오리떼대로 지나가죠. 물소떼는 물소떼대로 지나가죠. 그 사이 틈바구니를 또 사람 가야죠.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을까? 근데 어쨌건 12개 중에 9개의 지갑을 찾았다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지갑의 회수율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일치됐대요. 네.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높은 도시일수록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나라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안정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잃어버린 지갑이 당연히 누군가가 찾아서 내게 돌려줄 거야 라는 믿음이 형성된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여유도 있고 편안하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지수,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는 확률도 높았고 또 실제로 돌아온 확률도 높았다 그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뭐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에만 있지는 않겠죠.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곳에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상대방과 사회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인 믿음. 그 사회적 믿음이 곧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결국 그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16개국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을 안 해봤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런 실험이 이루어졌다면 잃어버린 12개의 지갑 중에 과연 몇 개가 본인에게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12개 다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한두 개 돌아왔을까? 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형성된 나라, 또 관계, 이런 사회적 믿음 위에서 우리는 물건을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곧 서로에 대한 신뢰이자 사랑이겠죠. 그리고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는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마음이겠죠.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의 것을 찾아줄 수 있는 마음은 내가 남의 행복과 남의 물건을 내 것이 아닌 것은 소유하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5개 중에서 두 번째의 계율에 해당하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사회는 더욱더 서로 유기체적 관계 속에 건강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내가 또 그런 존재일까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저 바탕에, 사회의 밑바탕에는 내 물건이 아닌 것은 남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선비정신이라 그럴까요? 근데 뭐 우산 잊어버렸어요, 뭐 강아지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렸다고 뭐 경찰이나 119에다가 지하철에서 우산 잊어버렸다고 신고하고, 또 뭐 자기가 뭐 그 1,800원짜리 빵 한 봉다리 샀는데 그거를 뭐 어디 지하철 버스인가 어디 타고 오다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아달라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뺑뺑이를 돌게 만든다는 뉴스를 보고 그건 좀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자기 물건은 일단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잘 챙겨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잃어버렸을 때도 찾을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또 노력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닌 것들까지 동원한다는 거,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고 정말 그건 용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은 설마 빵 1,80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경찰에게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나저나 말이에요. 지갑이 되었던 중요한 소중한 뭐 재산상의 어떤 것, 서류가 되었던, 누군가가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회가 된다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라 당연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나를 돌아볼 때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게 건전한 세상을 향해서 또 손잡고 한 걸음 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 당신이 이곳에 머물 때 함께 들어볼까요? Hysj, ikke gråt. Allting går over. Ikke gi opp. Livet har enda mye å gi deg. Gleder med meg over det vi fikk ha i sammen. Og ikke tenk på at du snart må gå ifra meg. Ligg hos meg og hold omkring meg.
La meg kjenne kroppen din tett inntil meg. Og mens vind og regn og mørke hvisker mykt mot vindusruta, la meg drømme at du enda elsker meg. Mens du er her. Vær ikke redd, jeg overlever. Du har fortjent en bedre venn enn hva jeg var. Vær hos meg nå, og ikke snakk om det som kommer. Jeg får tid nok til å lengte når du drar. Ligg hos meg og hold omkring meg. La meg kjenne kroppen din tett inntil meg. Og mens vind og regn og mørke hvisker mykt mot vindusruta, la meg drømme at du ennå elsker meg. Mens du er mens du Mens du er her, 당신이 이곳에 머물 때. 예, 미국의 팝송이 노르웨이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다른 노래로 탄생하면은 이게 그 요리할 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할 적에 이게 소스가 바뀌는 것처럼 참 딴 맛이 나죠. 참 분위기 있는 노래라서 언제 들어도 참 가슴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이 여름 더위를 지내고 계신지요? 옛날에는 뭐 보양식이다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복더위 이러면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삼계탕, 수박과 삼계탕을 의례껏 복더위에 복날에 먹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삼계탕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또 무슨 그 계곡이라 그럽니까? 보신탕. 이런 걸 통해서 몸보신을 시켜준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더위에 삼계탕이라든지 뭐 어떤 그 보신탕 같은 그런 음식을 먹던 것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먹고 살던 시절, 먹을 음식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여름 더위를 잘 지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 추운 겨울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잘 먹어 놔야 땀도 흘리고 또 몸에 진기가 빠지는 걸 보충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 보식을 이제 그런 기름진 음식들로 또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이제 이런 뭐 단백질이 높다든지 이런 음식을 이제 먹었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오히려 그런 보양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 음식을 좀 소박하게, 소탈하게 먹어주는 것이 여름 더위를 잘 이기는 건강식이다. 그래서 산사에서 먹는 채식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따끈한 차 한 잔, 그 차와 채소를 많이 먹어줌으로써 여름에 더위를 잘 식혀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엔 무슨 에어컨이라는 이런 냉난방이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더위를 그냥 온빡 써야 되니까 땀을 많이 흘렸고 땀을 흘리다 보니 보양을 해줘야 됐지만 요즘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들어가면 에어컨을 켜잖아요. 이 난방시설이 냉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타면 완전히 냉동실에 들어온 것처럼 막 온 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세게 트는지. 그래서 심지어 무슨 뭐 문자를 핸드폰으로 그 역의 승무원들에게 문자를 한다면서요. 너무 온도가 세니까 좀 낮춰달라. 또 어떤 사람은 더우니까 좀 더 세게 해라.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전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위가 여름은 자연스럽게 더위를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땀도 좀 흘리고 그래야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땀을 그렇게 흘리고 싶지 않다, 시원하게 지내고 싶다. 그렇다면 음식 먹는 형식도 바꿔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채식과 또 따끈한 차 한 잔으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도 그런 음식으로 여름을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고요. 이제 말복까지 어쨌든 여름 건강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오늘 바람 속에서 책 한 권은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선택해 봤어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을 81세 때 썼다 그럽니다. 이 80이 넘은 상노인이 자신의 인생의 이제 벡터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담았으니 그 글 속에는 한마디 한마디의 잠언들이 우리 가슴들을 그냥 금구로 이렇게 금구로 이제 진리의 말씀들과 맞먹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남겨놓은 거죠. 자신이 인류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만큼 인생 전반에서 자기가 얻은 깨달음과 철학과 가치관 등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잠언들이 가득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날개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작은 구멍 하나에 항아리의 물이 다 새어버리듯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 인생은 비어버린다. 화가 나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우선 10가지 숫자를 세워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워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분노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한 노력은 반복될 때만이 착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다시 노력해야 할 때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누에 고치는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열심히 실을 뽑아낸다. 인간도 영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날개를 얻을 것이다.
더스트 인 더 윈드, 그룹 캐사스의 음악을 오늘은 해금 연주로 들어보셨어요. 신날세 씨의 해금과 해금, 첼로, 기타 세 개의 현이 어우러져서 진짜 멋진 소리를, 가락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송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고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를 찾아오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막 달려오시더니 스님 손 한번 잡읍시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 일단 막 손 한번 잡아요 하면서 막 이제 손을 막 붙들고, 어떤 분은 또 팔짱 좀 껴도 되나요? 팔짱을 이렇게 끼시죠. 근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그러세요. 방송에 나가면서 이렇게 음악 소개하고 나서 음악이 끝났잖아요. 그럼 제가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도취돼갖고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자기가 막 간이 녹아내린대요. 자기도 너무 좋아서. 본인도 똑같은 심정인데 저까지 그러고 있으니 막 그게 전율이 전해져 온다, 이런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어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음악들은 듣고 있다 보면 너무 음악이 맛있어요. 정갈한 그 차 한 잔을 마신 것처럼 아주 상쾌하기도 하고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그 음악에 빠져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오늘도 시청자 댓글 소감 몇 분 소개합니다. 박현숙 님이 다시 이 방송을 1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다 돌리시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삶이 얼마나 실제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요. 그 꽃이 질 때가 되면 지는 자연의 진리를 마음에 담아보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정혜님은 스님 말씀처럼 우리 집도 6월 초에 남편과 초록 매실을 꼭지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서 매실청을 담았어요. 매년 제 옆에서 야무진 손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도반이자 남편이 고맙습니다. 야, 그 매실청이 굉장히 맛있겠네요. 모든 음식할 때 그 매실청으로 간을 맞추면 음식의 맛이 또 다 산뜻해지죠. 이런 남편 만났으면 이런 남편에게는 2배, 3배로 잘하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 요리도 하나 해놓으시죠. 김수연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님이 계시는 곳 정각사 위치가 궁금해서 지도 로드뷰로 보고 정각사 주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와보신 게 아니라 떠올리고 있군요. 언젠가는 한번 꼭 방문할 그날은 축복이 되겠죠? 라고 하셨네요. 김수연님, 그래요. 이제 위치 추적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지도 로드뷰를 받아서 그 인근 지역이 어떻구나 상상을 하셨다는데 한번 오세요. 내일이 마침 초하루입니다. 시간 난다면 초하루 법회에 오셔도 좋아요. 둘째 일요 법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평일이 좋으신 분도 있잖아요. 초하루 법회 때도 제가 법회 하니까 시간 되면 내일 오세요. 02-742-123 전화하셔서 찾아오시는 길 물어보시고요. 찬년이라고 하시는 분은 옴마니 밤매 이런 댓글 주셨어요. 한명희님,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감정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정화하자. 내가 겸손해질수록 내 감정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용서할수록 나의 의식이 확장되는 걸 잘 새기겠습니다. 스님 그러셨네요. 방송을 아주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문장 딱 받아 쓰셔가지고요. 박외정님은 아이한테 스님의 프로그램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님 말씀과 귀한 음악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연 소개에서 직장 여성의 고민에 대해 참 조언을 잘 해주시더군요.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그분의 상사 같진 않았는지 잠시 성찰해봤습니다. 그러셨네요. 자녀가 법조계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받는 자녀를 보면서 도와줄 수 없을 때 부모들은 또 더 안타까워하죠. 너무 애끌어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애틋한 자애의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분명 효험도 있을 것이요 좋은 탁월한 명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태님 아름다운 음악과 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 댓글 소감이 우리 스태프들에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더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뜻을 피드백을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한 줄이어도 좋으니까 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달팽이 편지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달팽이 편지 한 분 사연 소개해 드릴까요? 이분은 메일을 보내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네요. 네, 익명으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의 제목에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달팽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방송에 편지를 써봅니다. 영상으로 보는 나무 아래 앉아서는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로워요. 저는 목표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걸 중요시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늘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에요.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살아온 삶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힘들어요. 우리 큰아이는 취업이 안 되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타이르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저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서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하며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싶어질 때도 있고요. 아이가 저한테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내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람들은 자식을 남의 아이 보듯이 무심히 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커서 큰아이, 작은아이 둘은 서울에 살고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엄마로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주위에서는 다 컸으니 지켜보라지만 저는 자꾸 서울에 가서 살림살이를 도와주게 돼요. 남편은 갔다 와서 아프다고 끙끙대면서 왜 쓸데없이 아이들 집을 청소하고 오냐고 저를 나무래요. 혼사를 치러도 될 만큼 아이들이 다 컸건만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늘 불편해요.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잘나고 싶고 또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하며 나를 달달 볶고 미워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참회도 해요. 이런 나를 인정해야 하는데 언제 그것이 될까요? 이제는 바쁘고 불안한 마음을 쉬고 싶어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셨네요. 편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걸 중요시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출중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자꾸 나도 모르게 집착하면서 요구하게 된다. 이제 핵심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아울러 보니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내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 하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게 참 살다 보면 이것도 다 성격인 건데 이 성격 하나 내려놓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행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라. 행복도 놓고 불행도 놓아라. 이것저것 가리고 따질 거 없다. 뭐든지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울산에서 보내신 이분은 정말 대행 큰 스님 말씀이 딱이네요. 다 내려놓아 버려야 되는. 다 내려놓으면 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아요. 너무 걱정하기보다 내려놓고 보는 거죠. 제가 이 사연을 잠시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 또는 타고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을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은 욕망이 자꾸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멈출 수 없어서 고달픈 것이고. 그러니까 의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이렇게 성취지향적이던 사람이 뭔가 뜻대로 방향이 가는 것 같지 않아 싶을 때 갑자기 의욕이 팍 꺾이죠. 의욕이 꺾일 때 오는 증상이 귀차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다 귀찮아.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자식도 도와는 주고 있지만 귀찮아. 결혼 생활도 귀찮아. 나 자신도 귀찮아. 귀차니스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차니스트로 가고 있을 때, 아, 내 지금 심리 상태가 불건전한 상태, 또 내지는 미성숙한 방향에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가서 도와주고 오는데 어떤 면에 도와는 주고 오지만 애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이 빠져서 오는 거죠. 그래요. 자신이 믿는 사람한테 그 자신의 그 민감한 부분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동안은 혼자서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에 전전긍긍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혼자 살지 않아요.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이런 게 좀 힘들어. 그리고 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게 편지 보내셨듯이 익명으로 해달라 그러셨잖아요. 익명 말고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대놓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단 그러면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한테 나의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편안하게 그냥 털어놓으세요. 남편이어도 괜찮고 자식이라도 괜찮아요. 네, 털어놓고 그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느낌에 한번 집중해 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면을 볼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면을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남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너무 이렇게 꽉 쥐고 계시지 말고요. 딴 사람이 나를 능력 없다고 볼까 봐, 가치 없다고 볼까 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신이 그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먼저 상대방의 삶과 그 성취감,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주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내 자식이면 자식, 내 자식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뭐를 완성하고 싶은가, 그 내 자식의 관심도는 뭔가, 그 상대방의 관심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관심 가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은 해내야만 돼. 막 청소도 해내야 돼. 정리정돈을 엄마가 해줘야 돼. 막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되든 말든 정말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땅은 꺼지지 않아요. 어렵겠지만 먼저 상대방의 삶, 그 사람이 성취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말이에요, 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다면 TV를 보고 계시는 곳이 혹시 방인가요? 아니면 거실인가요? 아니면 외부 바깥인가요? 자기가 있는 공간 주변을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 평소에 그 물건이 그것이 거기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난 그게 거기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와요.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걸 보고 있는, 그걸 발견한 자신에게 주의를 보내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깝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아라. 행복도 놓고 불행도 놓아라. 가치 있는 것도 놓고 가치 없는 것도 놓아라. 다 놓고 나면 정말 진짜가 보이거든요. 힘내시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음악 선물할게요. 안치환 씨가 노래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 노래 가사 들으니까 꼭 내 마음 같아. 달팽이 편지 보내신 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왜 제가 톨스토이의 글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내 행동을 멈출 수 없을 때 10가지 숫자를 세워봐라. 그래도 멈출 수 없을 땐 100가지 숫자를 세워봐라. 자기와 만나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친해지도록 하세요. 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의 경배원입니다.